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 의원의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의혹으로 시작된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 핵심으로까지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125개의 녹음 파일에는요, 2023년 김경시 의원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경찰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 그리고 녹음 파일에 담겼다는 의혹의 정황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이 지난 주말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양 전 의장은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있던 현역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전해지고요. 경찰은 양 전 의장의 자택과 또 서울시 의원회관, 또 김경 시의원 어머니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 의회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의회 측 관계자 PC에서 125개의 김 시의원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범죄의 혐의점을 포착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녹음 파일 중 일부엔 당시 김경 시의원이 민주당 당직자, 보좌관 등과 나눈 통화 녹취 파일이 있고, 현재 경찰이 주목하는 내용은 김 시의원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려 한 정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선관위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닷새 만에 양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당시 김 시의원이 양 전 의장을 통해서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방식 등 실무를 총괄했던 현역 국회의원 A씨를 접촉하려 한 정황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국회의원을 물색하고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정황, 정확히 말하면 선거에서의 공천이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강선호 의원의 공천 헌금 또는 공천 뇌물 의혹과 그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요, 김경시 의원이 A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A 현역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 시 의원이 한 민주당 당직자와 통화해서 강서구청장 선거공천관리위원을 맡은 A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양 전 의장이 A 의원에게 부탁하겠다, 돈을 잔뜩 달라 이렇게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데요. 다만 A 의원은 조선일보에 당시 구청장 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의 공천은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전에 김 시의원과 연락하거나 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단지 양 전 의장이 김 시의원 등 시의원 후보들을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전 의장은 당시 김 시의원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례적으로 알겠다고 답한 거지 A 의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2023년 강서구청장 공천 관련 의혹은 앞선 이 강선호 의원 사건의 구조를 빼닮았습니다. 이 두 의혹 모두 김경 시의원이 본인 재력을 바탕으로 선출직 공직에 나서기 위해 이 중앙 정치권의 줄을 대려했고, 또 선거 자금이 필요한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고질적인 공천 비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이 경찰의 수사 불똥이 다른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녹음 파일에도요, A 의원 말고 또 다른 현역 국회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이 민주당 소속이었죠, 노웅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김 최고위원은요,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즉각 자진 탈당했습니다. 네, 김경 시의원이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최고위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요, 당시 김성열 전 최고위원은 김경 시의원에게 당 공관위에서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면서 비용이 들 것을 예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시의원은 공천이 되기만 한다면 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의혹이 공개가 되자 이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의혹에서 거론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이 개혁신당 탈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혹에 대해선 김경 시의원과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엔 민주당 비국회의원의 이름도 거론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강서구청장 공천을 열흘 정도 앞둔 2023년 7월 초 김 시의원이 한 민주당 인사와 통화하면서 민주당 비의원이 다 작업해주기로 했었는데 강선우가 계속 앙앙대고 하니까 비의원이 나를 만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던 건데요. 비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실력자로 꼽힌 인사로 강서구청장 공천관리위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통화 내용은 비 의원이 김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을 돕기로 했는데 강서갑 현역 국회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반대해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녹취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요, 이제 당초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을 노렸지만 강선우 의원이 막아섰고 이후에 둘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정치권의 소문이 거듭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강선우 의원 공천 의혹의 불씨가 이 과거 민주당 지도부로까지 옮겨 붙자 이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공천 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 돈 단절 거부, 정치 개혁 거부이고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공천을 둘러싸고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전 현직 당직자, 의원, 보좌진, 시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녹취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되는 부패 시스템이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경찰은 현재 녹음 파일이 담긴 컴퓨터 포렌식을 하면서 사건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녹음 파일이 125개나 되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의 이름 얼마나 더 등장을 할지, 또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 특검 공세로 여론전에 나서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6.3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 이 녹취 파일이 담긴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실제 돈이 오갔는지 여부부터 파악을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 파장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지금 저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지금 잘 보고 있느냐, 잘 검증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 건 같은 경우에 방송도 확보한 저런 동석자들의 어떤 내용을 윤리감찰단이라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얘기나 증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냐, 들었으면 분명히 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정황으로 보이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녹취 내용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왜 민주당 지도부는 가만히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현역 의원 2명이 언급되고 있는 이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개혁신당 김성열 전 최고위원과 통화를 해본 결과 아마도 경찰이 불송치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순 말실수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의 수사를 더 지켜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경찰의 강제 수사권을 통해가지고 수사가 돼야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지 정당의 윤리감찰단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에는 사실 그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주변인들이 나눈 이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윤리감찰단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수사권의 대변화에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때입니다. 정말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검찰이 이제 10월 달이면 사실상 폐지가 되죠.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이제 분리되는 시점이고, 자, 경찰의 이제 막강한 권한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즉 수사권이 굉장히 혼란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중요한 공천 비리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너무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사건은 사실 경찰 단위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검찰에서 특수부라든지 특별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도는 되고 있지만 실제 나타난 결과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비리라는 게 조기에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되면 그냥 태산명령 서일필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수사권 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문제는 지금 당의 윤리 심판하는 차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수사의 문제는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 그거는 충분히 당에서 판단해서 일단 당에서 이 제명한 다음에 결명이 밝혀지면 다시 복귀시킨다는, 이게 그동안에 정당이 가져왔던 하나의 어떤 로직이었는데 이게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버젓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우리 비리가 드러나면 그냥 괜찮다.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냥 서울시당 위원장도 가지고 선거도 나가고 다 괜찮다. 왜? 경찰이 우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